1. 10년 후 유전자를 편집하는 시대가 온다. 2018년 중국의 의학자 허젠쿠이는 CCR로 유전자를 없앤 쌍둥이 아기를 인공수정으로 탄생시켰습니다. HIV에 감염된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 가위로 출생 전 편집을 한 것입니다. 크리스퍼 가위로 불리는 유전자 가위를 만든 프랑스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와 미국의 제니퍼 다우드나는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편집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태어날 아기가 유전질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면 수정난 상태일 때 해당 유전자 부위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동식물의 DNA를 정밀하게 변형시킬 수 있으며 부모가 원하는 형질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록 미래 자녀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아무 발언권이 없는 폐하에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죠. 허젠쿠이의 유전자 편집 시도는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그는 사기죄로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사람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입증된 셈입니다. 유전자 편집의 일환으로 특정 유전자를 개량해 개체군에 퍼뜨리는 유전자 드라이브도 등장했습니다.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 집단에 유전자를 개량한 신종 모기들을 퍼뜨려 기존 모기 집단을 멸종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전자 편집이라는 놀라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이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고쳐 우수한 신체 역량을 가진 선수가 올림픽에 나올 수도 있고 유전질환 치료가 아닌 자녀의 성공을 위해 유전자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나치가 우생학을 주장했듯 어떤 나라에서는 유전자 편집으로 우생학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도 있죠.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로 변하게 될까요? 2. 10년 후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생각하는 로봇이죠. 이 칼럼을 쓰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고 싶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이 칼럼은 실제로 인공지능이 썼습니다. 인공지능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빼앗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일이 먼저 밀려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 변호사, 기자, 주식 트레이더의 일에 이미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시작했죠.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차별과 편견입니다. 2018년 아마존의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이 논란 끝에 폐기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력서에서 여성을 찾아내 감점했습니다.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력을 포착해 점수를 깎은 것입니다. 아마존이 여성의 점수를 깎으라는 지시를 인공지능에 입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10년간 기업의 채용 기록을 바탕으로 여성차별을 학습했습니다. 이런 편향을 놓고 인공지능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인공지능이 그대로 학습한 것이기 때문이죠. 강력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기사에 차라리 인공지능 판사가 재판하는 게 더 낫겠다는 댓글이 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판사는 과거의 판례를 바탕으로 학습하기에 마찬가지로 관대한 처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세상을 보고 배워가는 이상 인공지능이 가질 편견을 기술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보다 나은 10년 후의 세상을 위해 우리가 결정해야 할 11가지 거대한 이슈.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